자, 직위원과는 이렇게 예? 바로 앞에 것도 예? 뭘 얘기했는지도 잘 구분 못하는 사람을 우리가 대통령으로 지금 했었다는 게 진짜 이게 역사에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참. 보고 있으면 아주 뭐 코미디가 따로 없는. 그게 말이에요. 네, 직위원과는 좀 다른 결이 다른 이게 바로 정석이라고 하는 재판부가 있는데 이진관 재판부.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이진관. 한덕수 재판을 맡고 있는 부장판사죠. 어제 이제 재판이 있었는데 증인으로 나왔던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에 대해서 굉장히 직접적으로 이제 그 배치되는 증언들을 하는 거에 대해서 신문을 직접 하더라고요. 혹시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어떻게 봤습니다. 보셨어요? 저도 뭐 사실 이 내란 사건이라는 게 아주 중대한 사건인데 재판장이 보여주는 태도라던가 이런 거 국민에 대한 그 재판에 대한 신뢰에 아주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진관 재판부의 경우에는 그 국민들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재판부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닌가. 뭐 저도 국민 한 사람으로서 질문 소송지휘 참 훨씬 낫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뭐 소송지휘라는 표현은 좀 어렵지만 그 재판에서 최종 결론을 내리려면 사실 확인은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확인 차원에서도 이런 거는 소송지휘가 들어가야 되는 거인데 직위원 판사는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13포인트 이런 거 보고 있는데 그걸 사실 확인 소송지휘가 안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 웃기는 거죠. 뭐 하는 거예요, 진짜. 어제 이제 강희구 부속실장도 나왔었거든요. 강희구 부속실장이 약간 그 전에 재판에서 증언했던 내용과 배치되는 상반되는 증언을 하니까 계속해서 질문을 하더라고요, 부장판사가. 그러니까요. 보통 재판에서 그렇게 부장판사가 집요하게 물어보기도 하나요? 그렇게 집요하게 물어본다는 거는 그 증인의 그 신뢰성, 증인의 지금 진술에 대해서 뭔가 의문을 품고 있다라는 걸 확실히 보여주는 겁니다. 원래 재판장은 그 주신문 반대 신문이 끝나고 나서 나중에 보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신문을 하고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 직권주의 형식 비슷하게 계속 그런 식으로 집요하게 질문을 한다는 것은 강희구 실장의 그 증언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다, 믿지 않고 있다, 일부 좀 신빙성에 있어서 의문을 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제 아무튼 한덕수 재판에서 굉장히 중요한 증언이 나왔는데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뭐라 그랬냐면 한덕수가 계엄에 반대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 근데 저거 이거랑 주구장창 방송에서 한 얘기 아닌가요? 예. 국무위원 최상목. 중에 최상목 조태열 외에 명시적으로 반대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라는 얘기는 이 계엄 있고서 한 일주일 이후부터 쭉 나온 얘기예요. 실제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최상목 같은 경우에는 왜 반대 안 했냐, 그러니까 한덕수한테 50년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려고 하느냐라고 약간 이제 좀 화를 냈다라는 식으로 또 증언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송미령, 조태열이 진술서에 그렇게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근데 그런 의견 충돌이 있었음에도 국무회의에서는 사실 우리가 CCTV 봤잖아요. 아무도 아무 소리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편집본이니까 다 본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다른 편집본이 아닌 거에는 그게 다 이제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왜 국무회의 때 들어와서 이런 거를 논의할 시간조차 없이 그냥 이제 통보받고 서류 볼랑말랑 할 때 그냥 나가서 계엄 선포 해버렸다 이러지 않았나요? 그거는 누가 어느 정도 정족수, 한덕수 그쪽에서 얘기를 했고, 그 전에 이제 상황인 것 같은데 처음에 이제 어제 나온 게 박성재 장관, 그 다음에 김영호 그 양반, 그 다음에 나중에 이상민 장관, 그러니까 제일 먼저 도착했던 게 박성재 장관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오랜 시간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어느 정도 정족수가 갖춰지기 전에 최상목 그 재경부 기재부 그쪽에서 50년 공직 생활을 이렇게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겁니까? 하고 질책했다는 거죠. 그 얘기 들으니까 그래도 최상목 장관은 뭐 그래도 할 말을 했구나. 그리고 이상민 장관 예스맨이니까 당신은 그렇겠지. 뭐 이 얘기도 했다는 거 듣고 그나마 저는 좀 다행이라고 느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최상목 장관이 뭐 실수한 게 많이 있지만 어쨌든 헌재 재판관 2명을 임명을 안 해줬으면 역사가 여기까지 흘러오기 힘들었다는 거는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좀 인정을 해요, 솔직히.
그런 저- 의미도 그렇네요. 네, 한덕수는 뭐 전혀 임명을 안 했을 거고 예. 이주호도 전혀 임명을 안 했을 거예요. 음흠. 그죠? 맞는 얘기입니다. 조태열이라면 했을까? 그것도 좀 의문이고. 예. 네. 그래서 뭐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뭐 최상목의 많은 문제점, 예를 들어서 뭐 그 뭐예요? 그 저기 관저에 체포하러 들어갈 때 좀 이렇게 지원 사격을 안 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제가 방송에서 지적하고 뭐 이랬지만 딱 하나 그래도 그래도 최상목이 헌재재판관 2명 임명한 거는 나는 뭐 인정을 좀 하는 편입니다. 예, 예. 반면 그래도 아무튼 국민 앞에서 최상목이 좀 떳떳하려면 부총리였지 않습니까? 그쵸. 그럼 네. 끝까지 막았어요. 이제 막지 못했다는 거는 이제 맞죠. 그 앞에 맞습니다. 무릎 꿇고 사과를 사죄할 해야죠, 계속. 만한 네, 계속 네. 사과해야죠. 일입니다. 어제 이진관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4명에 대한 증인 그 날짜를 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용현과 윤석열을 같은 날 배치를 하고 추경호와 송미령 같은 날 배치를 해서 증인으로 나오게 해라, 채택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거 어떻게 보셨어요? 그 나름 저 국리를 해가지고 나름 고민을 해가지고 증인 신문의 순서를 정한 것 같고요. 아, 그쵸. 어떻게 보면 이 서로 간의 관련성이라던가 이 중요성, 뭐 그 다음에 서로 간의 진술을 이렇게 신빙성을 한번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증인들의 조합을 고심 끝에 이렇게 정해가지고 신문 순서를 정한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제 얘기를 할 때 그 특검 측과 변호인 측의 이야기를 하는데 뭐 이거 당신네들 이제 의견을 듣기는 하겠는데 요날 이 사람 요날 이 사람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한번 뭐 의견을 줘라 뭐 이러면서 굉장히 리드를 하는 모습이 네네네. 시원시원했습니다. 아니, 정확한 소송지입니다. 예. 소송지는 사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제가 또 뭐 지모 재판장처럼 예. 그런 식으로 무슨 뭐 저 행사 진행하듯이 그런 식으로 소송 지휘하는 거는 적절치 않거든요. 예, 시간이 예. 남아도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말입니다. 지금 급합니다. 핵심을 예. 파악을 하는데 시간을 쏟아야지. 예. 뭐 엉뚱한 소리 김치에 뭐 계란말이 만드는 소리 그러니까요. 듣고 있을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는 오히려 저는 핵심만 얘기하세요. 이런 식으로 오히려 막는 게 시간도 세이브가 되고 그 다음에 태도도 좀 바로잡을 수 있고 이런 거 아닌가 싶은데 예. 좀 그런 부분은 재판장이 좀 아쉽다라는 예, 정말 생각이 들어요. 아쉽습니다. 그 점은 정말 아쉽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추경호 얘기도 좀 잠깐 마지막으로 좀 나눠보겠는데 그 전에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법원이 통일교 한학자 총재에 대한 구속 집행 정지 신청을 인용을 했네요. 구속 집행정지는 보석하고 좀 달라가지고요. 예. 아마 건강상의 이유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뭐 허가한 것 같은데 뭔가 좀 지금 신병이라던가 뭐 고령이라는 점 이런 걸 고려해서 그리고 어느 정도 재판이 진행됐기 때문에 구속 집행정지를 허용한 것 같습니다. 그게 근데 집행정지 사유가 종료가 되면 다시 재수감은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시효는 어느 정도 되나요? 그 구속 집행정지 그 아마 기간을 허락하는 기간 뭐 구속 집행정지 신청을 할 때 요만큼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했을 텐데요. 그거 한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예. 어떤 경우에는 그 수술이라던가 신병 치료를 그 목적으로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그냥 일단 그게 끝날 때까지 이런 식으로 두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근데 네. 유독 왜 이 부자, 권력자 이런 사람들이 더 이런 걸 많이 이게 이렇게 받는 것 같죠? 쉽죠. 쉽게. 예. 이거 좀 그런 말에 대해서는 뭐 정말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네. 이 구속 집행정지는 다만 말씀드리자면 아주 보석보다도 더 이례적인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합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저도 좀 궁금하네요. 속보라고 하니까. 건강상의 이유로 신청을 1일에 했었고 이달 7일 16시까지 석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신병 치료를 하고 다시 재수감하겠다 이런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관련 소식 속보로 들어와서 전해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아주 짧게 추경호 관련해서 일단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으니까 국회의원 신분이니까 요 체포 동의안을 국회에 올린 다음에 뭐 좀 길어요. 네. 그래서 한 10며칠 걸릴 걸로 보입니다. 네, 뭐 어쨌든 뭐
기본적으로 본인은 뭐 수용하겠다 네. 했으니까 국회에서도 뭐 본인이 수용하는데 일사천리로 좀 빨리 해서 네? 그렇죠. 빨리 저기를 영장 심사를 받아라. 어? 그것도 본인한테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오히려 제안을 하면 어떨까 국회의원실에서. 네.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네, 했는데. 그렇게 했으니까요. 네. 근데 어차피 저번에 이제 그 누구였죠? 권성동 네. 같은 경우에도 그 절차는 다 따라야 해서 절차는 결국엔 이게 올리더라고요. 뭐 3일 내면 첫날 맞습니다. 뭐 이렇게 네. 예를 들어서 24시간 지나면 할 수 있다면 24시간 지나고 3일 이내에 그냥 해버리면 예. 3일을 기다리지 않고 하루만 예. 기다려서 할 수도 있고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거니까 국회의장께서 굳이 우리 국회가 좋은 관행을 만들자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는 그런 좋은 관행을 만들자 이러면서 쭉 이렇게 좀 빠르게 당겨서 속도를 내서 처리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경호의 주장을 보면요. 네네. 박성재랑 비슷하게 인식의 문제를 하더라고요. 이게 위법한지 여부에 대해서 몰랐다라든지 국회 무력화 시도를 인식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뭐 본인의 변명이 그런 것이고요. 특검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군을 동원하는 데 있어서는 김용 의원이라던가 뭐 곽종근 이런 그다음에 뭐 박안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군을 동원했고 그 이후에 그 국회에서의 계엄 해제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 추경호 원내대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 틀에서 보면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한 뭐 구속영장 청구는 불가피해 보이고요. 다만 지금 남은 것은 이제 그 소명의 문제. 본인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했으니까 그 소명의 문제인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뭐 앞으로 그 영장 신문이라던가 그런 과정에서 본인의 그 주장이라던가 그리고 또 특검이 가지고 있는 증거의 내용이라던가 이런 게 다 공개되면 확실히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예. 법원에서 이 사태의 심각성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아, 제발요.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 같은 그런 변명은 그런 통상적인 변명은 받아들여주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날 그냥 유튜브로 헬기 뜨고 다니고 군합발로 본청에 군인들이 쫙 깔려 있고 그걸 다 보고 있는데 아니, 무력화 시도가 그게 아니더라도요. 제가 국회 보좌관을 했잖아요. 예. 국회는 저의 직장인 거예요. 제가 거기 들어갈 권리가 있고 거기서 일할 권리가 있는데 그걸 막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또 지휘자급에 있는 사람이면 그 말도 안 되는 거를 대응해서 싸워줬어야 이 말이 어느 정도 성립을 하죠. 근데 그냥 방임했다는 거는 어떤 상황이라는 걸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안 싸운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요. 자기들이 국회 출입하는 건 너무 당연한 권한이고 경찰은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요. 예? 사실은 이 국회는요 내부의 그 경호 통제 인력이 경이라고 하고 방호원이라고 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경찰들은 외곽 경비를 해주는 겁니다. 이걸 시설이나 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외곽 경비를 해주는 건데 무슨 통제를 하고 뭐라고 통제는요 방호과 이런 데서 하는 거예요. 질서 유지 뭐 이렇게 네, 표현을 했는데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그러니까요. 예. 내막 돋보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류혁전 법무부 감찰관님, 김상일 정치평론가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